제가 의사로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는 평소에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간이 이 지경이 됐나요? 하고 울먹이실 때입니다.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74세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평소에 등산도 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는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몇 배나 높게 치솟아 있었고 간 곳곳에 지방이 가득 끼어 있었거든요. 박순자 어르신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픈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간이라는 장기의 무서운 본심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은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위는 쓰라리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관절은 쑤십니다. 그런데 간은 다릅니다. 간 내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 전체의 70%에서 80%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도 우리는 아무런 고통을 어대로 묵묵히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픽 쓰러져 버리는 과묵한 일꾼 같은 장기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 자료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지방간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본인의 간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낸다는 점입니다. 통증이라는 경고장치가 꺼져 있으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바로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니까요. 간은 우리 인체에서 유일하게 도마뱀 꼬리처럼 스스로를 재생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MIT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간은 전체의 70%를 절제해내도 단 2개월 만에 원래 크기의 90%까지 다시 자라납니다. 적절한 자극만 주어지면 세포들이 무서운 속도로 분열하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간 경변이나 무서운 암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해야만 이 마법 같은 재생 능력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선을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12가지 은밀한 신호를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통증은 없더라도 우리 몸 구석구석은 간의 위기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호부터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느껴지는 미세한 변화까지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상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댓글창에 간사랑 이렇게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저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거울과 손끝이 말해주는 간의 구조 신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몸은 어떤 식으로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 현상은 간이 아주 절박하게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첫 번째로, 대변 색깔이 회색이나 흰색으로 변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이 갈색인 이유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라는 액체가 장으로 내려가 대변과 섞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변이 마치 밀가루 반죽이나 회색 흙처럼 나온다면 이건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꽉 막혔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간에서 담즙을 아예 못 만들거나 담관이라는 통로가 암이나 결석으로 막혔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박순자 어르신께서도 나중에 고백하시기를 몇 달 전부터 변 색깔이 좀 연해진 것 같았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이건 절대 나이 탓이 아니라 간의 심각한 비명입니다. 두 번째로 소변 색깔이 콜라나 진한 한약처럼 갈색을 띈다면 간 건강부터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이 조금 진한 것은 밤새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하루 종일 소변이 짙은 갈색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몸속 노폐물인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돌다가 결국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왔다면 며칠 안에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로 변이 물에 둥둥 뜨고 변기에 기름기가 자르르 흐른다면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원래 대변은 적당한 무게감이 있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변이 물 위에 뜨고 기름이 둥둥 떠다닌다면 이건 여러분의 몸이 지방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지방 소화에 필수적인 담즙 분비가 줄어들고 결국 먹은 기름기가 그대로 대변으로 섞여 나오게 됩니다. 변을 보고 나서 휴지로 닦을 때 기름기가 많이 묻어나거나 변기 청소를 평소보다 자주 해야 한다면 이건 분명히 간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네 번째로, 밤길이 예전보다 유독 안 보이고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뚝 떨어진다면 간의 단백질 합성 능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보통 야맹증이라고 하면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간이 건강하지 못하면 비타민 A를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타민 A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특수한 단백질과 결합해야만 눈까지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 제 기능을 못해서 배달부인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 눈은 영양실조에 걸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특히 밤 운전이 무서워지셨다면 간 검사를 꼭 받아보십시오. 다섯 번째로, 눈꺼풀 안쪽이나 눈 주변에 노란 알갱이 같은 덩어리가 생겼다면 간의 지방대사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황색종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콜레스테롤이 피부 밑에 쌓여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거대한 사령탑이 바로 간입니다. 간 기능이 망가지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걷잡을 수 없이 널뛰게 되고 갈갈꽃 잃은 기름덩어리들이 눈꺼풀 같은 약한 피부 밑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내 간이 지금 기름기에 찌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아주 선명한 표시입니다. 여섯 번째로, 손톱이 하얗게 변하고 손톱 끝부분만 가늘고 빨갛게 남았다면 간 경변의 아주 전형적인 징조입니다. 건강한 손톱은 예쁜 분홍빛을 띄어야 합니다. 그런데 손톱의 대부분이 불투명한 흰색으로 변하고 손톱 끝 2mm 정도만 겨우 빨간띠를 두르고 있다면 이를 테리 손톱이라고 부릅니다. 간에서 만드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서 손톱 밑에 미세한 혈관들이 변형되어 생기는 현상입니다. 실제 간경변 환자 10명 중 8명에게서 나타날 정도로 아주 정확도가 높은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신호는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매일 아침 화장실과 거울 앞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손톱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자신의 손톱과 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내용이 소중한 분들에게 꼭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호들을 꼼꼼하게 보셨으니 이제는
우리 몸 안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과 변화들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경고등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우리 몸이 직접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같습니다. 7번째로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쪽이 묵직하고 뭔가 꽉 찬 기분이 든다면 간이 퉁퉁 부어오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이 이런 느낌을 받으면 단순히 체했거나 소화가 안 되는 줄로만 알고 소화제만 드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간은 오른쪽 가슴 아래 갈비뼈 안쪽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방간이나 염증 때문에 간이 커지게 되면 간을 감싸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압박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식사 후에 늘 배가 빵빵하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게 소화 문제가 아니라 부어오른 간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소리였습니다. 8번째로 오른쪽 어깨가 이유 없이 계속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치료가 아니라 간 검사부터 먼저 받아보셔야 합니다. 어깨가 아프면 보통 오십견이나 근육통이라고 생각해서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시죠. 그런데 간 질환이 있을 때도 엉뚱하게 오른쪽 어깨로 통증이 전달됩니다. 우리 몸의 신경구조상 간을 지배하는 신경과 어깨를 연결하는 신경이 한 줄기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간에 염증이 생겨서 횡격막을 자극하면 우리 뇌는 그 통증이 어깨에서 오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주무르고 파스를 붙여도 낫지 않는 오른쪽 어깨 통증은 간이 보내는 위장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9번째로 가슴이나 팔 윗부분에 거미 모양의 빨간 실핏줄이 퍼져나갔다면 간의 호르몬 조절 기능이 완전히 멈췄다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거미정맥이라고 부르는데 중심에 빨간 점이 있고 그 주변으로 가느다란 다리들이 뻗어나가는 모양입니다. 우리 간은 몸속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적절히 분해해서 수치를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간이 제의를 못하면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피부 밑에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억지로 확장시켜 이런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빨간색이 사라졌다가 떼면 다시 확 올라온다면 이는 간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10번째로 살짝만 부딪혀도 보라색 멍이 시퍼렇게 들고 한 번 생긴 멍이 잘 안 사라진다면 간의 혈액 응고 기능이 바닥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피를 굳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성분들은 모두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이 지쳐서 이 성분들을 충분히 뽑아내지 못하면 혈액이 묽어지게 되고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쉽게 터져 멍이 들게 됩니다.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예전보다 코피가 잦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평소보다 몸에 멍이 너무 자주 보인다면 이건 분명히 간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11번째로 온몸이 참기 힘들 정도로 가렵고 특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더 심해진다면 담즙 성분이 피부 밑까지 역류한 것입니다. 피부에 두드러기가 난 것도 아니고 벌레에 물린 것도 아닌데 온몸이 가렵고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화끈거리며 가려운 증상은 간 질환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간에서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그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피부 밑의 신경말단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건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가려움증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2번째로 발목과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배가 평소보다 불룩해졌다면 간에서 단백질을 거의 만들지 못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서 물기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은 오직 간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알부민이 부족해지면서 혈관 속에 있어야 할 물들이 밖으로 다 새어나갑니다. 그러면 그 물들이
중력 때문에 다리로 쏠려 붓게 되고 심하면 배에 물이 차는 복수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저녁에 양말 자국이 너무 깊게 남거나 정강이를 눌렀을 때 살이 금방 올라오지 않는다면 지체 말고 큰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가끔 귤이나 호박을 많이 드셔서 손바닥이 노랗게 변하는 걸 보고 황달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거울을 보시고 눈의 흰자위를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 간이 나빠서 생기는 황달은 눈의 흰자위부터 노랗게 변합니다. 흰자위는 하얀데 손만 노랗다면 그건 먹거리 때문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12가지 신호들 중에 혹시 3개 이상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강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소중한 건강 비결들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움직여야 내 간이 다시 숨을 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제가 오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제가 짜드린 이 일정표를 보시고는 처음에 이걸 어떻게 다 지키나 걱정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서 이제는 누구보다 열심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먼저 아침에는 간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아침 식사 30분 전쯤에 설탕이나 프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를 딱 한 잔만 드셔보십시오. 커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섬유화 현상을 막아주는 고마운 방패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도 하루 2-3잔의 커피는 간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식사 때는 마늘이나 양파 혹은 살짝 데친 브로콜리를 꼭 챙겨 드십시오. 이런 음식에 든 황성분은 우리 몸의 천연 해독제인 글루타티온을 만드는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간을 괴롭히는 나쁜 것들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끊으셔야 할 것은 달콤한 음료수 속에 든 액상과당입니다. 콜라나 사이다는 물론이고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 주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액상과당은 장을 지나 바로 간으로 들어가서 기름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지방간의 진짜 범인은 고기가 아니라 설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식당에서 드실 때도 튀김이나 부침개처럼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같은 씨앗 오일은 간에 염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대신 생선구이나 나물 비빔밥처럼 담백한 메뉴를 선택하시고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간이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가급적 저녁 7시 전에는 식사를 끝내시고 그 이후로는 물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이 밤새 재생에 집중하려면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게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해 보십시오. 너무 숨이 찰 정도로 격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간에 피로를 줄 수 있으니 기분 좋을 정도로만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술은 단 한 잔도 입에 대지 마십시오. 간에게 술은 해독해야 할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하셨을 법한 내용들을 제가 쪽집게처럼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간 수치가 정상인데 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검사에서 나오는 수치는 간세포가 지금 막 터져나갈 때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간이 이미 많이 굳어버려서 터져나갈 세포조차 별로 남지 않은 심각한 상태가 되면 수치가 오히려 정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간의 딱딱한 정도를 직접 측정하는 검사가 훨씬 정확합니다. 수치만 믿고 방심하다가 큰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술을 전혀 안 마시는데 왜 내 간에 기름이 꼈냐고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그러셨죠? 하지만 술을 안 마셔도 뱃살이 좀 있거나 근육량이 너무 적은 분들은 지방간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밤에 코를 심하게 골면서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자는 동안 간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간세포가 병들게 됩니다. 또 우리가 흔히 먹는 두통약이나 진통제도 너무 자주 드시면 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꼭 정해진 약만 드셔야 합니다. 셋째로, 간에 좋다는 영양제나 한약을 챙겨 먹어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간에 좋다는 걸 찾아 드시기보다 간에 나쁜 걸 안 하는 게 100배 낫다고요. 출처가 불분명한 약초나 농축액은 오히려 간에 독이 되어 급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밀크시슬 같은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알약만 먹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본인의 상태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바꾸기 힘들다면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실천할 마음이 생기셨다면 댓글에 시작 혹은 숫자 1 이렇게 간단하게 남겨주십시오. 댓글창에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간도 박순자 어르신처럼 쌩쌩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침묵의 장기인 간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아프지 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대변 색깔이나 손톱 모양, 그리고 오른쪽 어깨 통증 같은 12가지 미세한 변화를 매일 확인하십시오. 둘째로, 간을 기름지게 만드는 설탕물과 튀긴 음식을 멀리하고 간의 해독을 돕는 채소와 블랙커피를 가까이 하십시오. 셋째로, 간은 도마뱀 꼬리처럼 스스로 살아나는 기적의 장기이니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74세 박순자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어르신께서는 제가 짜드린 루틴을 정말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좋아하시던 믹스커피와 달달한 과일 주스를 딱 끊으시고 매일 아침 마늘과 양파를 넣은 식사를 챙겨 드셨죠. 6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하셨을 때 의료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꽉 차있던 지방간 수치가 몰라보게 줄어들었고 딱딱해지려던 간 조직도 다시 부드러운 탄력을 되찾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뒷산을 가뿐하게 오르내리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순간의 결심으로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간은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이 다시 쌩쌩하게 살아나서 100세까지 활기찬 삶을 사시기를 저도 옆에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댓글로도 많이 나눠주십시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명쾌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